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챕터 1 왜 반미주의인가 1-1 같은 제목입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반미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반미주의를 꽤 오랜 기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이 부분으로 시작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왜 21세기에 아직도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말하는가이다. 미국에서 PC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색깔론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칫 극우주의자로 몰리거나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다.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바로 2014년의 말이다. 무려 13명의 국회의원을 얻어내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했던 통합진보당은 충격적이게도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해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색깔론은 절대로 극우주의자의 허황된 주장도 아니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부르는 흘러간 옛노래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위험국가와 인접해 있는 상태이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북한은 평화통일을 갈구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일 뿐이다.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노렸고 지금도 자신들의 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다. 1-2 대한민국에 침투했던 북한 세력 대한민국의 탄생은 과연 언제라고 해야 할까? 일단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8월 15일 이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돼 신탁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양측의 체제 경쟁과 치열한 첩보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바로 이때부터 대한민국 내부에는 적지 않은 수의 북한 세력들이 몸을 숨긴 채 활동하기 시작했다. 남정욱에 져서 굿바이 386에 따르면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은 북한군이 남한 좌익과 합세한 전쟁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국전쟁의 특징 중 하나가 민간인 피해가 많고 그 죽음이 참혹했다는 것인데 민간인 사망자 시신이 발견된 곳 상당수가 전쟁이 벌어진 현장보다는 전선과 한참 동떨어진 주거지역이었다. 사망 원인도 총격이나 포격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죽창과 낫, 몽둥이 등에 의한 처형 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1950년 6월 28일 당시 대한민국 국군 병력은 2만 5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벌인 좌익의 숫자는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한국전쟁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3 대한민국 국군에도 침투했던 북한 좌익 세력 북한은 더 무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했던 미 군정은 대한민국 국군을 모집할 때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보다 자세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침투하기가 쉬웠다. 잠깐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2016년 5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군 중위 스펜서 라포는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은 1940년대의 대한민국이나 2016년의 미국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에 침투한 북한 좌익 세력들은 1949년 3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이 폭동에 직접 참가한 자들은 장교 326명, 사병 1170명 등 1496명에 달했고 간접 가담자까지 무려 4749명의 좌익을 잡아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폭동 가담자들은 사형되기도 했다. 바로 이 폭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1949년 5월 4일 국방경비대 소속 대대장 신분이었던 표무원 소령과 강태무 소령은 각각 대대원들을 이끌고 북한으로 도망치는 이른바 월북을 저질렀다. 순식간에 이계 대대 병력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북한군으로 편입되는 황당하고 대담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표무원은 대한민국 국군 대대병력 450명을 북한군으로 만든 뒤 이후 북한군 중장까지 진급했다. 강태무는 대대병력 300명을 이끌고 북한군이 된 뒤 이후 소장까지 진급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점차 현실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1950년 6월 23일 대한민국 국군은 뜬금없이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전 장병들에게 외출과 휴가를 허용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3분의 1이 부대를 벗어났다. 단순히 무능한 지휘관을 탓할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미 대한민국 국군에는 북한 좌익 세력이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드디어 북한은 암호명 폭풍이라는 기습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무려 19만 8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인 최병덕은 자느라 이 소식을 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는 나채광 중위가 총관의 부관으로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자 강원도 춘천의 임부택 중령이 급하게 최병덕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나채강 중위가 총장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채강 중위는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실종됐으며 국군 장교 명단에도 나채강이라는 이름은 없었다고 한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나채강의 정체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